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민감한 소재일 수도 있긴 한데요. 뭐든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예전에 민물 루어 낚시를 한참 할 때, 도보로 낚시할 때는 낚싯대를 하나만 가지고 다닐 때는 스피닝 릴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라이트한 태클을 쓰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유는 계류 낚시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쏘가리라든지 송어라든지 뭐 이런 낚시를 할 때 대체적으로 라이트한 태클을 많이 쓰죠. 쏘가리는 보통 로드에 스펙에도 적혀 있죠. 라이트 등등. ML 때는 미디움에서도 또 조금 더 라이트하다고 해갖고 미디움 라이트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레귤러. 그리고 이렇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원만하게 이렇게 불어. 이거는 강도하고는 좀 달라요. 휨새를 정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테이퍼라고 해요. 휨새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미디엄, 헤비, 요거하고 또 이게 또 같이 맞물려서 헷갈리게 돼서, 라이트는 이렇게 많이 휘어지고 헤비는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어떻게 좀 단정 지어진 부분들은 사실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해당 스펙에 해당 사용 용도에 맞는 루어라든지 무게를 싱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인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발 단계에서는 사실 정해놔요. 어떤 무게의 루어로 어떤 테이퍼를 갖는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의 무게를 써라라고 하는 설계, 제조 당시부터 그걸 만들어 놓는데, 사실 좀 광범위하게 쓰고 범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살짝은 그냥 통용이 되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게 범용성, 사용 용도에 맞춰서 막 하나씩 갖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라이트, 미디엄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요런 아까 말씀드린 쏘가리는 보통 라이트 계열을 많이 쓰고, 송어는 울트라 라이트 많이 씁니다. 요 휨새하고 다르게 가벼운 무게의 루어를 캐스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캐스팅에 이유를 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엄 대 이상으로 MH 대라고 하는 미디엄 헤비 때나 뭐 헤비 때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아주 가벼운 뭐 5g 이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캐스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캐스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루어를 캐스팅하려면 미디움 라이트나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그게 이제 ML, L, UL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휨새가 그런 걸 보면 이런 게 한 그런 거고 있죠. 뭐 울트라 라이트 정도, 울트라 라이트. 이거는 뭐 이 정도면 헤비, 예,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울트라 라이트로 가벼운 거 던질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 용도에 맞는 걸 써야지 된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할 수가 있어요. 울트라 라이트를 갖다가 미디엄 헤비나 헤비 때에다가 캐스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낚싯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걸 캐스팅 하려면 휘청 원래 요렇게 요걸로 요렇게 해야 되는데 휘청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루어를 캐스팅할 때 사용되는 어떤 범위, 어떤 스펙트럼을 정해 놓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용적으로 쓰다 보면 어중간한 데서 양쪽을 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에는 주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쓰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뉘는 게 스피닝이냐 베이트냐라는 게 나뉘는 이유는, 이 베이트 릴이 적당한 무게에 적당한 세팅이 되었을 때는, 로드와 잘 맞아서 로드와 루어가 적당히 잘 맞았을 때는 멀리 날리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스피닝보다는 못해요. 훨씬 까다롭고요, 번거로워요. 스피닝 장비를 가지고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베일을 젖히면 내려가고
닫으면 닫히고 너무 직관적이죠. 사용 방법도. 감으면 감으는 게 보이고 뭐 딴 걸 할 게 별로 없어요. 단순하고 이 베이트 리드라는 복잡해지고 다채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 서밍이라는 걸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줄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컨트롤하기가 편할 수 있죠. 버튼만 누르면 줄이 풀리니까, 감기만 하면 잠기고. 근데 스피닝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캐스팅을 해보면 스피닝이 훨씬 편합니다. 백래시라는 게 거의 없죠. 그리고 누구나 그냥 쉽게 그냥 요령만 조금 알면 대충 던져도 나가요. 근데 베이트 캐스팅 릴은, 이 베이트 장비는 그게 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용도가 좀 나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이트한 장비를 쓸 때에 스피닝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가벼운 루어를 던지기가 스피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베이트가 더 까다로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라이트한 장비, 가벼운 싱커라든지 가벼운 루어를 던지기 좋은 장비가 대체적으로 스피닝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섬세하다, 가볍다, 혹은 뭐 기타 등등의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데, 막상 빅게임 같은 경우 가보면 빅게임 캐스팅 장비는 베이트가 아니라 다 스피닝입니다. 역으로. 그런 거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트롤링 같은 경우 할 때는 베이트 장비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먼거리 캐스팅에는 스피닝을 많이 써요. 예로 서프라고 하는 원투 낚시 베이트 쓰시는 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못 봤습니다. 다 스피닝 장비를 써요. 그 얘기는 베이트 장비를 썼을 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스피닝은 섬세한 낚시에 많이 쓰니까 스피닝 장비가 섬세한 낚시가 되고 감도가 좋다라는 어떤 일부의 단편적인 인지 때문에 선상에서 스피닝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로드가 똑같은데 릴이 바뀐다고 더 섬세해지거나 더 예민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베이트 장비는 낚시 줄과 아주 직관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그냥 가이드만 쭉 통과해서 스풀에 직접 감겨 있고 바로 그 스풀이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게 없이 로드에 딱 닿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이트 장비가 더 직관적인 감도를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스피닝은 베일이라는 게 있고 라인 롤러와 그 베일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관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나쳐서 로드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론적인 생각만으로는 거기에서 손실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도 감도가 오지만 이 탑가이드에서 먼저 감도가 전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미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크게 두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피닝이 감도가 좋다라는 말에 반박은 안 되겠지만 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스피닝 로드에다가 내가 베이트 릴을 장착해서 낚시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도가 더 좋을 것인지, 거꾸로 스피닝 릴에 베이트 로드를 장착해서도 낚시가 가능해요. 그랬을 경우에 감도가 또 다를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스피닝을 쓸까? 처음에 얘기한 그겁니다. 캐스팅을 위해서. 캐스팅을 좀 불편하지 않게, 까다롭지 않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피닝을 씁니다. 갈치낚시의 전동릴이라는 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닝 쓸 일이 없어요. 메타수 다 나와 있고 전동릴 깊은데 수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릴이 다 베이트릴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버리고 스피닝을 거의 쓰질 않고요. 근데 캐스팅에 어떤 목적을 둔다면 스피닝을 쓸 필요성은 있어요. 헤비가 긴데 낚싯대도 길다. 근데 그걸 베이트 장비로 캐스팅을 한다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포를 쏜다든지 손으로 던진다든지 캐스팅을 별도로 도와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베이트릴을 그냥 사용을 합니다. 캐스팅 할 때도. 최근에 한치에서 스피닝을 많이 쓰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캐스팅 하기가 편해서예요.
스피닝이 감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나와야 될 게 있어요. 오모리 리그라는 게 나와야 합니다. 뽕돌에 이렇게 뽕돌에 원줄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뽕돌에 가까이 기역자에 바로 인접하게 기역자로 달리는 채비를 오모리 리그라고 하죠. 근데 이 오모리 리그가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이걸 쓰면 잘 잡는다라고 하고 이걸 씁니다. 왜? 가지줄이 달렸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하고 다르게 가지줄이 위에 달린 게 아니고 뽕돌에 가지줄이 달렸으니까 이 특징 때문에 잘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은 못 잡을 때 잘 잡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채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들은 못 잡는 시간대에 잡을 수 있는, 잡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대 있어요. 물이 죽을 때. 물이 죽을 때 한치도 그렇고 오징어도 그렇고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물이 잘 안 가니까 얘네들이 잘 안 속는 거고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죠. 물이 가야 붙어졌을 때, 한치고 오징어고 붙어졌을 때의 느낌이, 걔네들이 와서 치는 것도 있겠지만 걔네들이 조심스럽게 잡고 있다고 쳤을 때는 우리가 인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물이 당겨주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물이 안 갈 때는 첫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둘째, 움직임이 물이 시원하게 갈 때와 다르다라는 거, 루어의 이동이 없다라는 거, 그게 둘째라고 보겠죠. 근데 그거를 두 가지를 인지를 하고 낚시를 하다 보면 물이 안 갈 때 캐스팅을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내가 캐스팅해서 운용할 수 있는 범위는 표층에서부터 수면의 어느 일정 부분까지밖에 안 돼요. 내가 회수해 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게다가 그 뽕돌의 무게에 맞는, 그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내가 캐스팅을 해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속도와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당겨오는, 루어를 당겨오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 이렇게, 이걸 커브 폴링이라고 하죠. 이 속도를 맞춰줄 때 그 속도가 대상어에 맞으면 입질을 제가 받는 거죠. 그래서 물이 안 갈 때는 캐스팅 합니다, 저도. 그런데 한치 같은 경우는 표층 위주의, 수면에 가까운 표층 위주의 운용을 해요. 여기서 한치도 뜨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수면에 한치보다는 덜 예민하고 한치보다는 덜 조심스러운 오징어가 많이 분포가 돼서 사냥을 많이 합니다. 그 시간대에 오징어를 많이 잡아요. 저는 물이 죽었을 때 표층에 집어등에 비친 빛을 보고 플랑크톤이 모이고 치어들이 모이고 온갖 잡것들이 다 모일 때 오징어도 모이고 한치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집어등을 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심층에 연관이 있는, 집어등과 관련된 수심층에 연관돼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라고 수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심 70m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수심 혹은 수심 80m, 70m 낚시를 하면서 오모리그로 던져서 캐스팅을 해서 바닥을 찍고 그래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징어를 잡을 때 가지줄을 잘 안 쓰니까 평상시에도 캐스팅을 해서 표층에 좀 멀리 집어등의 외곽선에서부터 끌어들여 가지고 오는 어떤 액션을 이용해서 오징어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한치도 나올 수도 있고, 떠있는 한치도 나올 수도 있고, 오징어도 나올 수도 있죠. 아무래도 물이 죽으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뭐 증명할 수 있거나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물이 죽으면 집어등 위주에 잘 다가오더라. 그 얘기는 집어등이 효과가 계속 흐를 때는 조금 더 미미할 수도 있는데, 물이 죽어서 배가 거의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있을 때는 집어등 효과가 훨씬 더 온갖 잡것들을 다 끌어모이기 때문에 표층 위주의 집어등의 영향권 안에 많은 오징어들이나 다른 기타 물고기들이 모이더라. 그래서 물이 안 갈 때 식사를 하시거나 물이 안 갈 때 쉬시는 분도 있고, 물이 안 갈 때 좀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치 낚시하던 중에 물이 죽어서 조가가 피딩이 좀 떨어지거나 조가가 뚝 떨어질 때는 캐스팅을 해서 오히려 활성도를 올리는 거죠. 오징어가 막 난리가 납니다. 막 파닥파닥 하고. 그러면 일단 1타 1방, 1타 2피 막 이렇게 잡히기도 해요. 그러면 신나죠. 금징어라고 해서 한동안은 오징어만을 많이 쳐줬는데 한치한테 많이 밀렸죠. 어쨌든 그런 시간에 오징어를 잡고 오징어가 아니고 한치를 노리다가 오징어를 잡았다고 했을 때 뭐 금어기면 놔주면 되는 거지만 활성도가 올라간다는 게 낚시의 활성도가 올라가요. 결국엔 사람의 활성도가 올라가고 사람의 멘탈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분위기가 업이 됩니다. 리프레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낚시를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왜 안 나올까? 안 나온다. 에이 없다. 결론은 이렇게 가죠. 없다. 이렇게 가면 힘들어지니까요, 낚시가. 그래서 낚시의 활성도도 올리고 낚시의 재미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캐스팅을 해서 오징어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를 잡을 때 저는 그런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어요. 베이트 장비로 그냥 합니다. 원래 베이트 장비로 캐스팅을 많이 했었으니까 익숙하니까. 근데 선상 낚시만 하신 분들은 캐스팅 낚시를 안 하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선상 낚시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 특히 두 종류 낚시를 가지고 쭈꾸미로 입문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캐스팅 낚시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베이트 장비로 캐스팅을 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고, 거기다가 중간에 가지줄이 달렸어요. 중간에 이렇게 뭐 한 40-50cm 위에 가지줄이 또 한 40-50cm 있고 여기에 루어가 달렸어요. 뽕돌은 여기 있고 여기에 1단도 아니고 2단이 되죠. 이렇게 도래가 하나 달리고 2단이면 또 위에 하나 또 도래가 달리고 한 1m 정도 되는 밑에 뽕돌이 있어요. 이걸 선상에서 난간 앞에서 캐스팅을 언더나 피칭으로 캐스팅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제 이를 아셨겠죠? 그래서 오모리 리그가 나온 거예요. 오모리 리그를 쓰면 자, 여기다 달렸죠. 뽕돌이 내 로드 바로 여기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캐스팅하는 기준이 되는 뽕돌을 위치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오모리 리그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오모리 리그의 핵심인데 이 오모리 리그 때문에 잘 잡힌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큰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물론 이 가지줄의 얘기는 좀 달라요. 가지줄의 얘기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모리 리그가 어떤 이유에서 잘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오모리 리그가 이렇게 됐을 때 역시 똑같은 가지줄이잖아요. 뽕돌이 있으면 물이 좀 적당히 흘러가면 요 위치에 이렇게 거의 수평에 가깝게 있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있을 건데, 오히려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이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의 각이 사실 좀 직관적일 수가 있어요. 점점 이렇게 가장 직관적인 거고, 점점점 벌어질수록 직관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더 직관성이 떨어져요. 얘를 당기기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때문에 서해 바다에서 배를 접안을 하고 구잔교가 없이 묶어 놓을 때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짧게 묶어 놓으면, 줄을 짧게 묶어 놓으면 이 수심의 차이 때문에 이게 배가 거꾸로 뒤집히거나 줄이 끊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는 정도의 높이로 7m, 8m가 변하니까요. 사리 때는 7m, 8m 길게 줄을 줘야지 이게 줄이 끊어지지 않거나 배가 뒤집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방식이 벽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벽에 떨어진 옆면에 길게 매는 거예요. 그래서 앞줄을 뒤에다 묶고 뒷줄을 앞에다 묶어요. 앞에 비트가 있고 뒤에 비트가 있고, 보통은 최소한 2군데의 비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비트에 줄을 묶을 때 거꾸로 이렇게 뒤로 묶습니다. 그래야 이 줄에 손상도 없고 배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요, 배하고 배가 묶일 때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배가 두 개가 같이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작은 배는 그럴 수 있어요. 작은 배는 파도가 1m짜리가 쳐도 얘 배 폭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큰 배는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보통은 작은 배는 그냥 이렇게 파도를 이렇게 타죠. 작은 배가 파도 넘기가 사실은 원래 좋아요. 훨씬 무섭지만. 그런데 큰 배는 파도를 타고 넘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전체의 움직임을 받기 때문에 파도가 여기는 상이고 여기는 하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를 딱 붙여놓고 줄을 여기다 짧게 묶어놓으면 이거를 얘가 다 지탱을 해야 돼. 이 줄이 이 배를 들어야 내렸다 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때 탁 터집니다. 그래서 큰 배들을 묶을 때는 웬만큼 사이즈 되는 최소한 뭐 7m, 10m 그 이상의 배를 묶을 때면 톤수가 꽤 되잖아요. 그런 배들을 묶을 때 이렇게 바로 줄을 묶으면 안 되고 이렇게 길게 묶어야 됩니다. 바깥쪽하고 바깥쪽 묶거나 앞하고 뒤하고 원래 이렇게 크로스로 묶어줘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 요트 교육 받으시면 다 배워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줄이 터지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이 안 터진다. 그럼 비트가 부러지거나 배가 손상이 될 겁니다. 배 옆면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무거운 힘을 줄이 버티면 배의 구조물이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게 오모리 리그의 가짓줄이죠. 가짓줄의 내용이에요. 보통 많이 쓰는 길이에요. 이 정도. 누가 끊어놓은 거 제가 갖다가 주워놓은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인데 대략 한 50cm 돼 보이죠? 얘를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당길 때 내가 옆으로 얘를 이렇게 당기면 너무 길으니까 좀 안쪽에서 할게요. 이것도 너무 길어요. 이게 한 30cm 될 거예요. 내가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연신율 늘어나는 거 빼고 내가 1cm를 당기면 1cm를 와야 돼요. 그쵸? 자,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1cm 당기면 1cm가 와야 돼요. 근데 거꾸로 여기에 두고 내가 옆에 1cm를 당기면 얘가 1cm 이렇게 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올까요? 힘이 닿는 부분에서 살짝 대각으로 조금 움직일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배를 접안을 할 때 묶는 거예요. 그게 대각선입니다. 그 똑같은 원리예요. 자, 여기에서 위로 얘를 위로 1cm 옮기고 싶으면 내가 여기서 1cm 옮기면 될까요? 힘도 안 느껴져요. 그러면 점점 각도가 넓어져서 이렇게까지 돼야 이렇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당겨봤다고 얘가 일로 오거나 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내가 까딱 해봤을 때. 그럼 내가 느끼는 건 뭐냐? 뽕돌하고 기둥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짓줄의 핵심이에요. 근데 봄쭈꾸미의 오모리 리그를 쓰면서 봄에 쭈꾸미 채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에서는 얘를 느끼려면 벌써 지금 몇 센치를 올려봤죠, 내가? 이렇게 많이 올려봐야 돼요. 쭈꾸미의 다리 길이만큼 내가 들어봐도 아무 느낌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쭈꾸미가 애기의 다리를 살짝 얹었어요. 이렇게 가을 쭈꾸미는 대체적으로 올라탑니다. 이렇게 올라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 뭐 개체수도 많긴 하지만 그 개체수에 대한 비율 빼고는 얘네들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이 많아요. 얘네들 등치도 작고 사냥을 그렇게 하는 편이 많은데 봄 경우에는 쭈꾸미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지고 얘네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다리 하나로도 내가 이렇게 사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리 하나로 사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확률이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쭉 다리가 늘어나요. 쭉 최대한 다리 길이만큼 길게는 막 이렇게 늘어나요. 최대한 늘어나서 그때서야 얘 몸이 뜰까 말까? 얘가 놔버리면 그만인데 놔버리기 전에도 그 압력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저항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봄낚시에 제가 깔짝깔짝만 하지 말고 깔짝깔짝하고도 조금씩 더 들어봐라. 최대한 뭐 50cm는 들어봐야 느껴질 때가 있다.
보통은 쭈꾸미 낚시를 하다가 야 쭈꾸미가 날아다닌다 라고 할 때가 그 무렵일 수도 있다. 물론 얘들이 뽕돌에 달려 있지만 딸려 올라오는데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이게 가속이 되면서 압력이 커지면서 그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한참 올렸을 때 느낄 때 와 쭈꾸미가 날아다닌데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그때와 다리 길이가 길어져서 다리만으로 사냥할 때 거의 문어 같은 모습이죠. 슬쩍 다리로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가는 게 느껴졌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느껴지면 내가 당겨봤을 때 다리가 쭉 늘어져서 쭉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최소한 막 20-30cm 이상 막 길어져서 그때 겨우 느껴질 수 있다. 쭈꾸미가 바닥에서 뜰 때 혹은 돌을 잡고 있을 때 이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봄에 다 오모리릭을 써서 쭈꾸미를 더 힘들게 하는 수도 있다. 더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건 사설이고요. 자, 그런데 이 뽕돌을 안 잡았다고 했을 때, 애기를 잡았을 때 내가 느껴보는 것도 그렇지만 쭈꾸미나 갑오징어나 한치가 얘를 당겼을 때 과연 내 낚싯대가 들어갈 것인가. 당겼을 때 이렇게 당겨지면 당연히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이렇게 당겨도 아무 느낌이 없고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어. 이렇게 당길 때만 느낌이 날 건데 이것도 되게 미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당기면 느껴지겠죠. 훨씬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당겨지면 아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렇게 당기면 줄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줄을 당길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뽕돌이 무게가 아주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당기면 뽕돌이 따라와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줄이 그냥 줄만 이렇게 가요. 실질적으로 내려오진 않고 줄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쭈꾸미가 달려 있으면 이렇게 구부러지다가 이렇게 더 구부러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지금처럼 줄이 위아래로 당겨지는 게 거의 없는데 이 변화가 있을까요? 많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걸 왜 쓰냐? 왜 가지줄을 쓰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지줄을 쓸 때 얘네들에 대한 어떤 예민함, 어딘가에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 땡겨도 안 오고 들키지 않을 때 가지줄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와 유연한 자유로운 액션을 준다, 뭐 이런 거 두 가지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더 큰 이유는 파도가 좀 많이 칠 때, 파도 칠 때 내가 얘를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막 이렇게 막 까불고 지랄을 하고 싶지 않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근데 파도 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도 치니까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싫을 때 가지줄을 주면, 싱커는 여기 있고 얘를 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변화가 좀 덜 합니다. 내가 이만큼 당겨도 얘는 별로 위로 안 올라오고 살짝 옆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살짝 보셨죠? 내가 파도가 쳐도 1m 파도가 쳐도 이게 사실은 가지줄의 어떤 또 다른 이유거든요. 물론 파도 칠 때 내가 낚싯대를 쭉 따라주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해주긴 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거치해 놓을 경우 그게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자동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런 장점을 보기 위한 게 사실은 가지줄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용도로서 예를 들면 얘를 과격하게 운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좀 많이 두어야 되는, 스테이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예민한 오징어가들이 와서 만져보고 놀래고 가만히 있던 게 다가왔는데 얘가 움직이면 놀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가 안심하고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지줄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특히 한치 낚시에서도 그렇고 갑오징어 낚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기에는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든 내가 신호를 받아야 잡는데 신호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거기다가 챔질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챔질한다고 해서 가지줄이 이렇게 긴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챔질한다고 라인이 25m가 풀려나갔는데 25m의 라인이 일직선으로 있고 여기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챔질을 짧게 한다고 얘가 챔질이 강하게 먹힐다라는 건 우리들의 착각이죠. 그래서 가지줄의 챔질은 직결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줄의 챔질의 공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잘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 오모리 리그를 써요. 그 중에서 그걸 적응해서 잘 잡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잘하고 익숙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낚시를 전혀 못 해보신 분은 힘들겠죠.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되면 스피닝도 그렇고 가지줄도 그렇고 내가 낚시하는 재미입니다. 재미이기 때문에 봄 갑오징어에서 내가 캐스팅을 해야 되고 스피닝 장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말리지는 않는데 이 정도의 장단점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캐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에서. 저는 배에서 물이 죽었을 때 빼고는 캐스팅이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캐스팅 안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중에서 엉키는 부분 다 여기서 내렸는데 내가 저기다 캐스팅하면 이 사람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안 엉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물이 절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배의 위치가 배의 흐름에 따라 배 바깥으로 라인이 빠져나갈 때도 있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들어올 때는 내가 캐스팅을 하면 훨씬 안 엉켜요. 왜? 다 들어갔는데 내가 멀리 가는 건 맞아요. 그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있을 때 물이 나가고 있을 때도 캐스팅은 똑같이 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 나가고 있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 주변에 없고 줄이 다 밖에 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캐스팅을 하죠. 나가 있는 분하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캐스팅이 정확하게 알고 하지 않으면 엉키는 거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엉키는 걸 피하시려면 가급적이면 가지줄을 짧게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가지줄이 필요하면 내가 필요한 공간만큼 쓰면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얘가 직선을 펴져요. 그러면 가지줄의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단점도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길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엉키지 않는 차원에서 캐스팅을 한다면 그냥 가지줄을 줄이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은 엉킴과는 크게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캐스팅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심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주 깊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5m를 던졌어요. 그럼 5m 바닥에 먼저 가서 떨어질 것 같지만 얘가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멀리 가는 경우는 뭐 저 멀리 가는 사선이고 배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배의 움직임이 벌써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역을 넓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넓지 않아요. 표층에서는 넓을 수 있죠. 내가 표층 공략을 하려면 수면 근처를 공략을 하려면 효과가 있습니다. 오모리 리그 한치 오모리 리그도 내가 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걸 공략을 할 때는 좋지만 50m, 70m 이렇게 되는 데서 내가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잡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캐스팅의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는 낚시 형태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런데 서해에서 하는 쭈꾸미에서 캐스팅은 사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엉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캐스팅이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물이 죽었을 때 단 1m라도 내가 뭔가를 이득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캐스팅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갑오징어 낚시할 때 가지줄을 이렇게 길게 주셨으면 챔질도 바뀌어야 되고요. 운영도 바뀌어야 돼요. 특히 오모리 리그로 하실 때 내 애기가 물에 뜨는지 안 뜨는지 먼저 보시고 쓰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내 애기는
몇몇 애기 빼고 거의 8, 90% 이상은 가라앉습니다. 그럼 오모리 리그를 썼어요.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 화면 밑에가 오모리 리그를 썼어요. 그리고 뽕돌이 여기 있어. 그 애기가 가라앉는 애야. 그러면 여기 있을 수가 있나요? 바닥에 있는데 이 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닐 거라는 거예요. 애기가. 후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 뽕돌은 여기 있고 나는 뽕돌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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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걸렸을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바닥에 있을 거라잖아요. 그러면 거친 바닥에 얘를 넣으면 엄청 걸리겠죠. 엄청 걸리겠죠. 그 부분을 꼭 감안하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가지줄을 짧게 주면 이 단차를 어느 정도 조금 주어서 내 얘가 바닥에 안 닿게 할 수도 있어요. 애기가 그냥 축 처져도 뽕돌 옆에 애기 바늘이 여기까지만 오게끔 단차를 제가 준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밑걸림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차를 줬을 때, 이렇게 단차를 줬으면 단차 높이와 가짓줄을 상관지어서 채비를 장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밑걸림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뽕돌이면 이렇게 뽕돌이 닿는 데까지 해서 살짝 뜰 수 있겠죠. 단차와 가짓줄의 길이가. 그러려면 단차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가짓줄을 짧게 잡으면 낮출 수 있겠죠. 이걸 꼭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갑오징어는 밋밋한 바닥에서도 뭔가 구조물이 있는 곳에서 나와줍니다. 밋밋한 데서 낚시를 편하게 하고 싶지만 편하게 하다가도 잡을 상황이 딱 되면 밑걸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갑오징어 있는 곳에 도착을 하면. 그랬을 경우에 남들은 밑걸림에 걸리지 않고 갑오징어를 잡아내는데 나는 밑걸림에 걸려서 떨어지게 되면 비싼 오모리 채비, 비싼 뽕돌 손해보고 갑오징어는 못 잡고 무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스피닝 장비는 캐스팅 하실 거 아니면 사실상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큰 의미는 없다. 예.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다.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스피닝이 수직 낚시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요새 베이트 써보시면 얼마나 편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 편한 거에다가 또 여기다가 버튼을 달아서 한 손 낚시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스피닝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개인의 성향 차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 정도로 참고만 하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많이 길어졌는데요.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사용 용도에 맞춰서 장비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짓줄의 장단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좀 더 순조롭고 즐거운 낚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오징어가 잘 나와요 요새. 갑오징어, 대왕 갑오징어 낚시 한번 나가보십시오.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나 여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얘기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외의 지역에서, 먼 곳에서 제주도나 여수로 가기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가까운 서해에 오시면 대왕 갑오징어 낚시가 한참입니다. 그리고 수심도 깊지 않아요. 심해 갑오징어가 아니에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수심 뭐 깊어야 25m 뭐 이 정도니까 재밌는 낚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서해에 갑오징어 낚시하는 데를 찾아서 한번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진 않아요. 불과 한 달 정도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두 종류의 어떤 재미의 꽃은 쭈꾸미고, 그거와 바꿀 만한 두 종류의 꽃이 어쩌면 갑오징어일 거예요. 너무 손쉽게 잡을 수도 있고 재밌고 가치가 높은 낚시죠. 생각보다 까다로울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기본들만 지키고 내가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낚시예요. 그래서 갑오징어 낚시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대로 갖추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면 잘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진짜 이번에 여기까지입니다. 뾰로롱.